방금 소개받은 서동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가 여름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반팔 차림에서 처음에 킥오프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가지고 다들 외투를 두껍게 입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많은데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박용철 책임님께서 전북 SOS랩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 SOS랩 안의 역할이 시민평가반을 운영을 해서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우리 이제 평가반들이 같이 체험도 하고 그리고 실증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개선도 하고 그리고 개선된 것들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좀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SOS랩 실증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증 프로세스에 관련된 건데 아마 이 그림들은 여러 차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평가반을 모집을 하고 모집된 평가반들을 통해서 시민 패널을 구축하고 개발 주체 협업을 통해 개념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구체화를 하고 그리고 실증 사이트를 이제 만든 다음에 필드 테스팅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들을 서로 시민평가반과 그리고 기업들이 공유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시민평가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선안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공유한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검증과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서비스나 제품들을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행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 기업이 있는데요. 5개의 서비스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5개는 전년도에 시민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시민평가반이 아닌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를 12개 정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12개의 아이디어 중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품화하고 서비스를 했을 때 효과가 높은 것들을 5개로 선정을 해서 올해 시민평가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농업용 폐비닐 재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관계 지원형 관리 플랫폼 개발.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농업에서 활용하는 폐비닐을 대부분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서 현장에 버리거나 혹은 불법으로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버리는 것까지도 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소각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주변에 좀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용하고 남은 폐비닐을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좀 알아본 결과 농가들이 필름 폐기량이 대부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75kg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전체가 다 재활용이 된다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75% 정도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버리거나 수각을 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연구과제 도출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연구개발 내용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서비스는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필름을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고민을 하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다 농가가 이제 하나의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겨울이 되면 이거를 우리 얼마만큼 구입을 했었고 그리고 이 중에 사용하고 남은 폐비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폐비닐을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비닐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버려지는 양이 어느 정도니까 이거를 수거에다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서비스화 시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로는 그 사용자, 즉 영농,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이 비닐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그 수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플랫폼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의 공유를 위해서 공유 마켓을 운영을 하는데요. 공유 마켓을 그 서비스화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버려지지 않고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로 도출하게 된 배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언어 중에 하나가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수거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또는 기부하는 문화를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기존에는 저희가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에 보면 물건들을 직접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재활용 버리는 곳에다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쓸모가 높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경기장 있는 데 가면 서로 그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상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서비스화시켜서 관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물건을 직접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물건을 이제 직접 사용자들이 가까이 본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까운 공간에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와, 그리고 그 회수가 된다라면 어디에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다 나눠 쓰거나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공유 마켓 플랫폼을 온라인상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품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키오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건을 회수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저희는 옷 같은 경우 그 재활용 상자에다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떻게 이제 회수를 해라라는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는 키오스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거함을 개발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활용성을 좀 더 높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의 그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회피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였는데요. 연구과제를 도출하게 된 거는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악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겪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축사나 아니면은 그 대기 오염을 좀 시키는 그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게 이제 다양한 대기 오염이 이 특정 지역 내에서 아니면 본인이 이동하는 공간에서 발생을 하면 알려주는, 그리고 알려주는 공간에 너무 좀 대기 오염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제거는 할 수는 없지만 저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대기 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좀 없애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그 대기 오염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지역을 피해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를 지나갔을 때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대기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에, 물론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오염 물질을 다 제거할 수는 없고요. 일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감을 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예전보다 오염 물질이 많이 좀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및 산림 보존을 위한 탄소량을 수집을 하고 정보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제는 탄소 관련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요즘에 기후변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아마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알겠지만 저희가 모임을 하기 전주만 하더라도 날씨가 이렇게 춥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이 더워야 하는데 덥지 않고 이런 것들을 탄소 문제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림을 보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을 가졌고, 그거를 직접 체감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산림 지역에 가서 내가 탄소 문제가 많이 있고 기후가 좀, 그러니까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치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념까지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연구개발 내용은 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정보 수집원을 통해서 대기 오염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수치값들에 그 대기 오염을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입력을 하고요. 건강 상태에 맞게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너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 지역이 아닌 그 테스트 베드를 무주 쪽이나 장수 쪽, 진안 쪽 이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그 무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산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들 좀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를 위한 폐기물 관리 플랫폼 시스템 및 대미 서비스 개발인데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많이들 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한옥마을에 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과제들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특정,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알림을 해주고 알림에 맞게 수거를 해주고 그거를 재활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했는데, 그 서비스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이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불편함이나 아니면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뒤섞이지 않도록 2차 분류를 굳이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대부분 그것들이 저희 이제 작년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당시에는 그 시골에 가서 좀 변두리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를 지으러 많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구잡이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도록 물건을 버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두 번째 그 연구 과제 도출 배경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아무데나 버리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내 집 앞에 버리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버리냐면 남의 집 앞에 버리게 되죠.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기존의 서비스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됐던 것들을 심의평가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그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로 개발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의평가반을 운영하면서 그 5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실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4월달까지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분과별로 30명씩 5개 분과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달까지 총 5번의 활동기간이 있었고, 활동 장소는 교육 및 아이디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교육장에서 2회 정도 모였었고요. 파일럿 테스트를 1회 거쳤고, 그리고 연구개발에 이제 실제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교육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2번 정도 연구개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 제공을 하였고요. 그 제공된 아이디어들을 기업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저희가 시민평가반들을 통해서 5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워크샵을 진행했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2차 워크샵을 진행했었던 사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차와 2차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아이디어 도출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 공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3차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직접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프로토타입들을 직접 보면서 제품들의 그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를 하였고요. 4번째와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이렇게 제품들의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거기에 맞게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좋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품에 대한 좀 고도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서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5개의 서비스들이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결과물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형태의 그 서비스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한 그 서비스 캡처 화면입니다. 두 번째 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플랫폼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캡처 화면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장소를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에서 일부분에 있어서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한 화면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량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저희가 개발해서 실증을 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였고요. 전주시에 있는 경로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졌고, 중요한 거는 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버려지는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 수거된 제품들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 올해 한 해 동안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주시면서 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무엇보다 뜻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무언가를 좀 제품화시키고 서비스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걸 얻었냐면, 한 번쯤은 실제 사용자들이 내가 개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리고 나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까 끝 멘트에도 나왔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